2차 부등식 개념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오늘 우리 저번에 1차 했고 2차 부등식을 우리 이제 푸는 거는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언제나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함수로. 그래서 자 2차 부등식이 양수인 것의 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보고 얘가 양수를 풀라는 말은 y의 값이 양수를 풀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언제나 뭘로 보는 거다? y의 값을 보는 거야. y의 값을. 그래서 자 이제 이 함수를 내가 그래프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부등식은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되고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잡으면 다 여기서 y 값이 양수라는 라인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 칠한데 그러니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이라고 푸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나오면 y가 양수인데 여기죠. 알파에서 x가 베타이다로 푸는 거예요. 언제나 2차 부등식은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을 보면 2차 부등식이 음수인 것을 고르라고 하면 자 여기서 봅시다. 2차 부등식 이제 y가 양수에서 음수를 보라면 여기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되겠지. 여기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사이가 되는 거죠. 언제나 2차 부등식은 이렇게 그래프로서 해석을 한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부등식 자체를 y 값으로 보라는 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린 그림과 다르게 이렇게 멋진 그림들이 여기 있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예를 든 거야. 여기는 쉽게 4개가 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근데 독특한 상황이 있어. 근을 안 갖는 판별식이, 중근을 갖는 판별식이 0인 상황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2차가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얘의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해를 구하라고 하면, 알파를 제외하면 모든 실수겠죠?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해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다에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x는 알파. 이렇게 지금 특수한 해를 알파만 갖는 특수한 해를 갖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2차 부등식 풀다 보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됐니?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금만 더 있으면 배우겠지만 이 모든 실수가 나오는 아이들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외우는 거죠. 외웠었어, 니네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바로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자, 이방은 지금 일단 이런 상황들이 다 그림으로서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림으로 다 해결이 됐죠? 됐지? 자, 그래서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말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용어로 바뀌는 거야. 절대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면 내가 이러한 2차 부등식을 언제나 2차 부등식 양수인 조건을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가 어때라? 붕 떠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라. 그렇다는 얘기는 a의 값이 최고 차이 값이 양수고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하면 붕 떠도 되지만 접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 차이는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같다까지고요. 그 다음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를 얘기하면 언제나 y축보다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 최고 차이 음수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모양입니다. 판별식은 음수겠지. 다 이해되니?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야. 나는 이걸 되게 당연하게 외웠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를 기억하면 얘를 막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머리 그려 외운 게 아니야. 그림 그려서 머리 그려서. 근데 이 그림과 얘가 매칭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을 외우세요. 그런 사람 막 써서 외워. 근데 너희들 이 그림 나오면 이게 매칭이 안 되니? 윤지 안 되니? 이게 안 돼? 이 그림이랑 이거랑 매칭이 안 돼? 되잖아, 다. 이 챕터를 배웠잖아. 이게 안 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알파에서 x가 이렇게 베타라고 얘기하면 2차 부등식의 부호는 이렇게 될 것이다. 1이랑 당연한 거죠. 그림 그려보시면 이해되세요? 2차 부등식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음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보다 크다. 이거 당연하죠? 됐어요? 자,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바로 문제를 풀면 끝인 거예요. 2차 함수가 있어.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그림도 친절해. 다음 부등식이 해줄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다. 무슨 값이야? 1번은 1이 아닌 모든 실수. 말로만 하면 in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2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모든 실수죠. 자, 3번은 얘가 음수래. 해가 없다라고 대답하면 되죠. 자, 네 번째는 0보다 작거나 같다면 x는 1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개념넓히기 문제 좀 바로 봅시다. fx와 g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fx 곱하기 gx가 양수인 것에 해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야. 진짜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fx와 gx가 곱해져 있잖아. 그냥 fx와 gx가. 근데 우리가 두 개를 곱한 게 양수라며. 그러면은 얘가 양수이면 얘가 양수일 때는 양수겠죠. 얘가 음수이고 얘가 음수이면 양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각각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fx가 양수인 데부터 보는 거야. fx가 양수인 데가 어디야? fx가 양수인데 여기 있잖아. 여기 2보다 작고 4보다 큰 데잖아요. 그 다음 gx가 양수인데 보세요. 1과 3 사이잖아요. 됐어요? 공통 영역이 어디야? 공통인 영역이? 근데 대답들 안 하냐? 죽여버린다. 어디부터 어디야? 2부터 3. 자, 이거고 fx가 gx가 1에서 3이잖아. 공통인 영역은 그치 1에서 x가 2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틀리더라도 이렇게 대답해 줄 얼마나 좋아. 자, 그 다음 fx가 음수인 데를 찾으래. fx가 음수인 데가 2에서 4 사이잖아요. fx가 음수인 데가 2에서 4 사이. 2, 4. 그 다음 fx가 음수인 거 찾으고 gx가 음수인 데 찾으면 되잖아. gx가 음수인 데는 어디야? 3이랑 여기잖아. 그러면 공통의 영역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 3에서 x가 4잖아. 이거 또는 이거잖아. 근데 답은 2번이겠죠? 됐어? 넘어갑시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그래프를 이제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1번은 음수니까 좀 보기가 싫지. 그래서 마이너스 곱했다고 치고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음수로 바꿔치면 되겠죠. 그럼 얘가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4,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근데 음수래. 아, 여기.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4에서 x가 1 이렇게 끝나는 거지. 자, 이제 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자, 쟤는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양수죠? 이해돼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판별식 양수로. 어쨌든 판별식이 양수라는 건 근이 실린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판별식의 근을 구해봐. 근이 뭐야? 2는 4, 뿔마, 루트 3이잖아. 아씨, 뭐 하는 거야? 2.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식을 쓰는 거잖아. 당연하게 그냥 2차 함수를 보자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나왔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보이니까 2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고 2 플러스보다 크거나 같다는 하면 되잖아요. 됐어? 2번은? 자, 3번. 3번은 보면 판별식이 어때요? 음수죠? 판별식이 음수라는 얘기는 3번은 그래프를 보면 붕 뜬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쟤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4번도 붕 뜨죠? 자, 4번도 이렇게 그림이 붕 떴죠? 음수인 거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특수한 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네. 기회가 되기. 뭐 이렇게 쉬워, 문제가? 아, A가 주어져 있어도 어렵구나. 자, 봅시다. 얘는 인수분해가 다 되는 거 보이죠? 인수분해가 되지. 자, 두 개 사이에 있는데 A 값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가 놓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너희는 이게 A 값에 따라서 2차가 그래프가 세 개 한쪽으로 나뉘어지잖아. 이해되나? 그러니까 E라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A라는 곳이 여기 있을지 여기 같이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2일 수도 있잖아. A가 2이면 그래프는 2가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A가 2보다 클 수도 있는 거지. A가 2보다 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2고 여기가 2.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2보다 작을 때 음수라고 했으면 여기지? 그러니까 X가 A에서 2 사이다. 근데 얘는 언제? A가 2보다 작을 때를 풀었어야 되는 거고 A가 2인 상황에서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A가 2일 때는 해가 없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A가 2보다 큰 상황에서는 2x A 이렇게 풀면 이게 바로 푼 거지. 일단 1번은 문제 알겠어? 됐죠? 자, 얘들과 문자가 껴있는데요. 혹시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얘는 A 플러스 1과 1이라고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쟤는 근이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지. 근이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 사이 위치에 따라서 나누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을 얘기할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푸는 대로 안 풀면 지금 고생 좀 할 거야. 너희도 이거 풀려면 2차 좀 그려서 풀겠지. 그게 아니라 얘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얘가 y의 값이 우리가 양수냐 음수냐가 기준으로 바뀐다고 그랬지. 근데 그 y 값이 양수냐 음수냐는 잘 봐봐. 여기서 2차 함수는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이 알파 베타가 y 값이 양수 음수를 결정하는 것이지. 걔는 결국에 2차 방정식이 뭐예요? 근이죠. 즉, 이 1번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근이 마이너스 2랑 1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2차 방정식 문제는. 이해됐어? 즉, 근계수로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풀이입니다. 이해돼?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a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는 0의 근이 마이너스랑 3이구나로서 접근하는 게 가장 쉽다고. 문제를 풀 때. 뭐 대박 천재 뭐 이렇게 아니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아니야? 나만 당연한 거 아니지? 같이 당연하죠? 넘어갑시다. 당연한 얘기 했으니까 근계수로 설마 A와 B 구해주세요는 아니잖아 지금. 자, 이제 8단 3번. 부등식의 해가 얘의 해와 같을 때 상수 A. 즉 얘를 구하기만 하면 얘는 근계수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얘만 구하고 얘는 끝내겠다. 아, 8-3번의 부등식을 푸는 게 핵심이겠구나. 그런데 8-3번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절대값을 풀어서 해결할까? 그래프를 그릴까?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연세가 들잖아. 그치?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자, 근데 얘를 잘 보면 얘의 축이 어디예요? x는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x축을 봤을 때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야. 얘가 y는 얘가 이해돼요? 그리고 얘도 x는 1이 축이 2차 함수잖아. 그리고 쟤는 실근을 갖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판별식을 써면 안 되잖아. 판별식이 양수잖아.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차함수가. 즉 지금 여기 알파 베타라는 곳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1을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곳들이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가 이해됐어? 자, 이제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자라는 거. 그러면 이 베타라는 값은 이 직선이잖아. 이 직선. 이 직선은 뭐냐면 3x-3이라는 직선이잖아요. 얘와 얘의 교점이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잖아. 얘는 얘를 때렸더니만 그러면 이 베타라는 아이가 바로 0이랑 5인데 0을 고르는 공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5잖아요. 여기서 4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얘를 굳이 계산 안 해도 얘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즉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이랑 5라는 소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서 마이너스 a분의 2가 두 개의 합일 테고 2가 될 테고 a분의 b라는 아이가 두 분의 곱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 지금 이게 되게 당연한 소리 한 거야 지금.
이게 진짜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 정도 생각이 이제는. 문제를 읽어야 돼요, 여기.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절대 부등식이 나오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X축에 대해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되지. 최고차는 이미 양수로 정해졌어. 자, 이거 외울 때 어떻게 본다면 최고차는 양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미 최고차가 나왔으니까 이걸 판별식만 보면 되겠지. 판별식 4분의 D K-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또 멍청하게 2차 부등식을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렇게 풀지 말고 그냥 K-1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K-1는 2에서 마이너스 2겠죠. 그냥 2차 굳이 뭐 이렇게 풀 필요 없지. 그냥 이렇게 바로 풀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얘를 봅시다. 얘 0보다 작다라고 되어있지. 얘는 맞아? 그럼 얘를 보면 얘가 만약에 2차라면 X축에 대해서 언제나 0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어요? 이 그림은 얘랑 매칭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K가 음수, 최고차의 음수,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 K의 제곱 플러스 2K가 음수를 풀면 되겠죠. 되니? 자, 그럼 얘는 K의 K 플러스 2가 음수니까 이 K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와 K가 0 사이. 얘와 얘니까 얘가 답이겠죠. 이해되니?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왜? 자,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볼 거야? 2차 분식을 줬어. 근데 K가 2차 분식이라면 K가 2차 분식인 건 K가 뭐가 아니야 돼요? 0이 아닐 테지. 최고차는 0이 아니어야 이게 2차 분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잘못된 게 K가 0인 상황을 봤었어야 돼. K가 0은 2차 분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K가 0을 대입해봐. 성립이 됐죠? K는 0은 그냥 성립이야. 얘와 얘를 섞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애들이 빼먹고 틀리는 게 이거 문제. 이거 문제가 잘 틀리는데 얘만 답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실제 답은 뭐다? 여기까지. 알겠니? 자, 2-3번. 자,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2차 분식에 해가 없을 조건. 자, 근데 2차 분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음수인 해가 없으려면 어떤 해가 없으면 돼요? 이러면 해가 없는 거지. Y값이 음수인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 그림이면 해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 그림을 원하지. 이 그림은 뭔데? 판별식이 뭔데? 이거겠죠? 됐니? 그러니까 3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0도 잡아놨다. 3, 1, 1, 1, 풀, 마 이러면 끝났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 사이. 이게 다. 됐어요? 마지막 문제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었구나. 빨리 하자 싶거든. 지금 이걸 어차피 활용이니까 T초의 높이가 H야. 근데 H가 약 지름선 120 이상 이상. 그럼 H가 120 이상이면 고르라는 문제지 그냥. 이해돼?
지면부터 높이가 120 이상. 이게 h가 120 이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70t 마이너스 1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t의 제곱 마이너스 14t 더하기 50, 5, 4, 20 0보다 작거나 같다. 10이랑 2 하면 끝났네. 그러니까 2랑 10초 사이. 답은 10초. 됐죠? 자, 이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풀면 되고.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50초. 지금 시작합니다. 아, 이게 뭐야?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여기를 좀 쉬었다가 여기 합시다. 여기가 그 유명한 그대로야. 자, 이제 그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근의 분리.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 실근의 위치를. 근의 분리라는 거. 실근의 위치.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로서 접근을 하는 거야. 자, 두 근이 x는 P라는 것을 놓고서 x는 P라는 것을 놓고 두 근이 P보다 크다. 자,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수게 됐고 두 근은 알파 베타가 존재를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두 근이 P보다 크다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한 판축이야. 근의 분리는 항상 한 판축. 함은 함수값을 얘기하고 판은 판별식, 축은 축방. 함수값을 먼저 보면 FP를 보는 거야. 너희 FP 함수값. 경계의 함수값을 보면 FP가 어때요? 0보다 크죠? FP가 양수임을 알 수 있어요. 자, FP가 양수이면 무조건 이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FP가 양수면 무조건 이거예요? 아니지. 왜? FP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뭐도 있냐면 P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P가 이렇게 있는데 붕 떠버릴 수도 있잖아. 내가 얘로 한결 지을 수가 없죠. FP가 양수인 조건만 달면. 그래서 두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가는 거야. 그럼 판별식은 뭐?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예요. 왜냐면 두 근이라는 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안 했어. 즉 내가 P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왜 두 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실근이 아니야. 실근이 x까지 결정이고 근은 그냥 중근까지 두 개로 모는 거예요. 이해됐어? 두 근이야. 지금 두 실근이 아니라 두 근이야. 근이기 때문에 얘는 중근은 두 개로 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치면 얘는 제껴지는데 얘와 얘는 못 제끼죠. 이해됐어? 그래서 축까지 보는 거야. 축이 어때? P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 P보다 크다. 한 판 축으로 보는 거라고. 됐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이 있는데 P보다 작은 거지. 당연히 함수값을 보면 양수일 거고 함수값이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렇다고 쳐도 이 두 가지로 다시 얘 두 개가 다 또 나오죠? 저 두 가지로는 그러니까 축이 음수인 상황을 보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는 외우고 마지막으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거예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P가 여기 있으니까 FP가 음수에다가 나오죠. 자, 이제 함수값을 본 거야. 판별식을 자, 판별식의 의미를 보는데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느껴지면 되는데 자, 봐봐. 내가 2차 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y값을 음수에다가 쳤단 말이야. 계속 내려갈 수 없어. 2차 함수 언제가 올라가야 되잖아. 즉 판별식 FP가 음수면 판별식은 보지 않아도 얘보다 커요. 그걸 갖다가 아니야. 무조건 크게 돼 있어. 이해됐어?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죠? 올라가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판별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축이라는 아이가 P보다 클지 P보다 작을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축방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냥 FP가 음수이기만 하면
두 분 사이에 P가 존재한다. 그래, 그림이.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해됐어요? 자, 이게 바로 근의 분리야. 한판축으로서 해결을 한다. 근데 한판축을 외우기, 한판축도 외워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다. 그래프다, 그래프.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듈 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지. 자,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얘가 언제나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1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입니다. 양수가 나오고 함수값을 부호가 그림상 그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지, 부등식을. 이 부등식을 풀면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지. 얘와 얘의 공통법이니까 여기겠죠. 얘를 보면 얘는 0, 3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1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범위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연립 분식 3개를 연립해서 푸는 게 연립 분식이야.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 게 좋겠네요. 두 근이 어떠한 거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그림은 마이너스 1과 1을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너희가 알파랑 베타를 봐야 되는 거고 얘를 봤을 때는 두 개가 중분일 수도 있겠구나. 판별식이 0일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f의 마이너스의 1이 양수 1이 양수 이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축방은 뭐야? 축은 m-1이죠?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겠지. 됐어?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다음 판별식 4분의 d m-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m-1이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니? 풀지는 않을게. 너희가 이 식만 이해하면 되니까. 이렇게 연립 분식은 공통인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이 문제 봅시다. 2차 방정식에 두 분 사이에 1이 있다. 얘에 1을 집어넣은 값이 음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래? 여기다 x가 1을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끝.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드릴게요. 다시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이 해의 범위의 존재예요. 두 분이 이 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범위 내에 존재하라는 문제인 거죠.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사이에 존재하라는 얘기겠지. 되니 여기지? 이거 문제가 생추네 진짜. 되게 복잡하잖아. 나 지금 거기 세 가지를 나누려고 했어. 여기 이렇게.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근데 아주 좋은 힌트가 있죠. 두 군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 이거밖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 말 없었으면 문제 세 가지 해야 돼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이 되냐면 -1과 1이 두 군 사이에 존재한다고 바뀌겠지. 얘를 해석하면 두 군 사이에 -1과 1이 있다는 말이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f의 마이너스의 1이 0보다 작다도 되지만 같아도 되죠. 이해되니? 이거 이해돼 안 돼? 왜냐면 이것도 되잖아. 두 군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도 되는 거잖아. 마지막에 마이너스 1도 되잖아. 등이. 그리고 f의 1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의 범위는 뭐야? 그리고지 그리고 엔드. 얘와 얘의 공통 범위 찾으라는 소리지? 이해돼? 규빈아 이해 안 되지 너 지금. 너 어디가 이해 안 돼? 빨리 말해.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작다만 이해되는 거야 여기만? 작다가 이해 안 돼? 아니 이거 y는 fx니까 얘가 fx 이 범위 내에 길이 존재하니까 그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존재하니까 막 여기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야지. 근데 같아도 된다고. 마지막 여기도 된다고. 문제는 이해하고 있지만 문제를 풀면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a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치? 그럼 얘는 이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보다 작아갖고 얘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보다 작아갖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서 a가 2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a가 3이니까 이게 공통범위를 찾으라고 했지? 마이너스 2에서 a가 2다. 됐나요? 이게 답인 거지. 근데 정수의 개수는 같게.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 근의 분리까지 정리가 됐습니다.